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부자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식도 사고 부동산 투기도 하고 물론 복권을 사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어리석은 일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이 왜 가난하게 사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은요, 자신의 가난만을 한탄하고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낮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소비 심리가 아주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품을 즐기기도 합니다. 즉 내적으로는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외적으로 겉보기에 좋게 꾸미려 하는 것입니다. 이는 흡사 동물들의 본능과도 같습니다. 자신이 뭔가 누군가로부터 위협받고 있을수록 더 화려하게 날개짓을 하고 두려움을 느낄수록 과도하게 자신의 몸을 부풀려 상대방에게 위압감을 주려고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가난한 사람일수록 비용이 많이 드는 결정을 하게 되고 그것이 삶 전체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은요,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가난한 사람들도 한때 사치품으로 여겼던 스마트폰, 냉장고, 세탁기, 자동차, 건조기, 컬러 TV, 에어컨 등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내구재를 소유한 빈곤층의 비율이 오히려 중산층의 소유 비율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의 95%는 현명한 소비를 하지 않고 과소비를 일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신용카드를 한도를 초과할 만큼 과소비를 하고 값비싼 자동차를 사거나 빌려 타면서 검소한 생활과는 거리가 옵니다. 자기 소유 주택도 없이 허름한 주택에서 월세를 살면서도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바로 과시욕 아닐까요? 겉으로는 부자인 채 하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한 채 하나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날마다 향락에 빠져 헤매는 이들은 주머니에 돈이 나만 리 없고 허구한 날 술만 마시며 사치스럽게 살아가는 이들이 부자가 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사실 돈을 벌게 되면 돈의 관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SOS라는 말이 있잖아요. S는 바로 세이빙입니다. 저축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돈을 벌면 오퍼링입니다. 기부하고 헌납하는 일입니다. 마지막 S는 스펜딩입니다. 소비를 하더라도 현명한 소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과소비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이러한 SOS를 잘하는 사람이 바로 돈 관리를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부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자가 되더라도 선한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고 또 기부하고 헌납하는 일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가난한 사람이나 일시적으로 부를 얻은 졸부는 자신의 한계를 쉽게 인정합니다. 가난한 자는 불황이 닥쳤을 때
문제의 원인을 개인주의적 관점보다는 구조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바로 구조적 관점의 옹호론자는 자신의 믿음에 대한 모순되는 감정을 갖고 있고 자신의 입장에 대한 확고함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황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유를 사회 제도 탓이나 경제 구조 탓, 정부 탓으로 돌리게 되고 자신의 실패를 옹호하는 데 역점을 둡니다. 방향 감각이 없이 이리저리 전전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져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믿지만 어떤 조건에서든 항상 그들을 가로막는 무언가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악순환은 또 다른 가난한 사람으로 잉태할 뿐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요, 새로운 것보다 익숙한 것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합니다. 사실 부자들은 호기심이 많지요. 일상생활에서 자주 겪는 경험이나 머릿속에서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익숙한 것들을 가지고 세계에 대한 이미지를 만듭니다. 이러한 경향을 가용성 편향이라고 합니다. 배우나 가수, 운동선수의 가십 혹은 찌라시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에도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 일이 설령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더라도 방송에 자주 접한 익숙한 누군가에 일어난 사건은 흥미를 불러일으킵니다. 이들은 단순히 보는 수준을 넘어 악성 댓글로 이어져 가십과 찌라시를 확대 재상상합니다. 타인의 불행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에너지를 소모할 뿐만 아니라 부자로 나아가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참 사람들이 살아가는 걸 보면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인지는 몰라도 불행한 사건들에는 익숙합니다. 그리고 좋은 격언이나 좋은 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요, 증시가 반등할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은 크나큰 고통으로 여깁니다. 영끌로 빚을 내 빨리 수익을 내야 하는 가난한 이들에게는 장기 투자로 증시 변동성을 이겨 꾸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에 공감은 하지만 그들은 용기가 부족해서 실천하지 못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소망을 담는 장기 목표를 추구하는 비율은 단 2%에 불과하지만 부자들의 99%는 하나 이상의 장기 목표를 추구하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헛된 것이라고 봅니다. 주변에 제 친구에는 100억, 500억, 1000억, 5000억 가진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5000억을 가지고 있는 친구는 1조를 버는 게 꿈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죽으면 상속세를 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 자산 가치를 자녀들에게 상속시켜서 유지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돈을 더 번다고 합니다. 글쎄요,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탐욕은 지혜로운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고요, 뇌물은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이거 틀린 얘기 아닙니다. 돈 때문에 인생 망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뇌물 받아가지고요 인생 주고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문제가 되고 발생이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까? 자기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야 합니다.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겁니다.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어야 합니다. 하늘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습니다.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남을 속여서 모은 재산은 죽음으로 몰아넣고 안개처럼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